오늘은 세종시 집값 미래에 어떻게 될지 같이 살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세종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세종시 아파트 값이 오를 건지 안 오를 건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7월 달에 전국 매매가랑 전세가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건 KB부동산에서 매달 발표해주는 수치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매매가 기준으로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 곳은 일단 대구고, 그 다음 제주시, 부산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울산광역시는 전세가가 눈에 띄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쭉 다 하락 중이고, 유일하게 지금 상승 중인 곳이 보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다 하락 중에 있는데 유일하게 세종시만 지금 매매가랑 전세가가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태예요. 물론 이 서울시 중에서도 구별로 다르게 다 쪼개서 보면은 상승한 곳도 있고 하락한 곳도 따로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시별 평균으로 봤을 때 유일하게 눈에 띄는 곳이 딱 세종시가 보이네요. 세종시를 그래서 자세히 가지고 와봤어요. 매매가 지수가 전달 대비해서 0.58 정도 상승을 했고, 전세가도 0.28이 상승했습니다. 서울시 매매랑 전세 상승률을 한번 볼게요. 지금 13년도부터 볼 수 있는 거고, 세종시는 한 20년도부터 보시면 돼요. 그게 유의미한 데이터가 되는 건데, 왜냐면 신도시이기 때문에 20년부터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확 오르기 시작했죠. 전국에서 가장 먼저 오른 지역이 세종시이기도 하고 가장 먼저 하락한 지역이 세종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일 먼저 상승할 곳이 지금 세종시 기점으로 다른 곳도 상승세로 이어질 건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려면 세종시가 꾸준히 상승을 타줘야 되는데 계속 상승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10년치를 그래프를 본 거고, 지금 최근 1년치를 매매가랑 전세가 그래프를 보면은 하락을 하다가 지금 보합 상태에서 조금 올랐어요. 거의 보합이라 해도 될 정도로 조금 올랐네요. 그래서 세종시 계속 상승할 것인가, 세종시 30평대 아파트들을 평당가로 했을 때 쭉 나열을 해봤어요. 평당가 제일 높게 나오는 게 지금 새뜸마을 14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아파트고, 이거는 준공연월이 17년도입니다. 그리고 14단지, 6단지, 10단지 더샵 힐스테이트도 있고, 이것도 6년 차네요. 이 상위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제일 최근에 거래가 그래도 좀 일어났던 아파트들로 살펴봐야지 유의미한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10단지 더샵 힐스테이트를 가져왔습니다. 새뜸마을 10단지 더샵 힐스테이트고요. 여기는 1027세대가 있어요. 17년 4월에 준공일자가 났고 지금 35평을 보고 있습니다. 위치는 여기 새뜸중학교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21년 9월 10일에 최고가를 찍었었어요. 12억까지 찍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연도 1월에 7억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럼 5억이나 하락한 아파트가 됐죠. 근데 7월 5일날 8억 8천만 원이라고 지금 최저가에 비해서 1억 8천만 원이 오른 상태입니다. 일단 데이터처럼 오르긴 올랐다, 그죠? 그러면 세종시는 지금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봐야지 계속 꾸준하게 상승세로 이어질 건지 안 이어질 건지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계속 꾸준히 상승을 탈 건지 말 건지는 거래량뿐만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거래량을 일단 먼저 보면은 지금 이번 7월에는 229건이 거래가 됐어요. 근데 23년 2월에 제일 높은 이 보이죠? 이때 609건이 지금 거래된 게 보여지고 있네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는 올해 초보다는 거래량이 확 줄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때 급매물들이 많이 소진됐겠죠. 엄청 올랐던 가격들이 쑥 빠지면서 이때쯤이 되겠네요. 여기 10단지도 1월 달에 7억으로 최저가가 찍혔으니까 이 거래들은 다 급매물 소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12억까지 찍었던 아파트가 7억까지 내려가면 많이 싸다고 느껴지겠죠. 그때 실거주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좀 많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매물이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데, 그럼 매물 나와 있던 것들이 많이 소진이 됐는지 아니면 계속 누적해서 쌓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계속 누적해서 쌓이고 하면은 급한 사람들은 더 가격을 내려서 팔겠죠. 그래서 하락세가 이어지게 되는 건데, 지금 소진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세종시는 지금 매물이 증가하고 있긴 합니다. 조금 적은 수치긴 하지만 5,713건에서 5,728건으로 됐어요.
있어요. 워낙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물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10건만 늘어도 지금 상승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인구 자체도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매물 숫자 자체는 확실히 작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매수 심리. 매수 심리란 주택을 팔기보다 사려는 심리가 클수록 매수 우위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럼 사려는 사람이 더 많을수록 가격이 점점 더 잘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갈 거면 수치가 더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근데 20년도 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때는 매수 우위 지수가 이렇게 높았어요. 160을 훌쩍 넘었었는데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평균이 주황색 선인데도 완전 빵에 가까웠죠. 0에 가까웠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조금 회복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100 이상이 돼야지 사려는 사람이 더 많은 건데 아직 40 정도면 팔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PIR이라고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월급에서 세금이랑 이자 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을 뺀 남은 금액에서 얼마 동안 모아야지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PIR이 갖는 의미는 뭐냐? PIR이 3이면 월급을 3년 동안 모으면 해당 지역의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종시 PIR 지수표인데요. 평균이 9였어요. 9년 동안 월급을 모아야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세종시 매매가 지수를 같이 붙여놓을게요. 추이가 똑같은 거 보이시죠? 근데 매매가가 오를수록 가격이 오를수록 월급은 그대로니까 내가 얼마 동안 월급을 모아야지 살 수 있는지 그 연수가 더 늘어나긴 하겠죠. 똑같은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택가격은 탄탄하게 상승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거주자들이 매수하는 거가 뒷받침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PIR은 낮을수록 좋겠죠. K-HAI라고 있죠. 주택구입 부담지수인데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로 중간 가격 주택 구입 시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예요. 주택금융 상환 부담 추이 주요 지표가 되고 그래서 K-HAI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인데요.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로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예요. 그러면은 이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 구입 부담이 가중됨을 의미하고 서울이 90.1이다. 하면 서울의 중간 소득 가구가 서울 지역의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약 25%의 90%를 주택구입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부터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K-HAI의 지표가 낮을수록 실거주자들이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심리가 더 커지겠죠. 내가 사고 싶어서 살려고 해도 계산을 해보니까 원리금 상환이 너무 부담된다 하면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 주택금융 통계 시스템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테마 통계 주택금융지수 여기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 똑같이 K-HAI 지수가 보이죠? 여기를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지역별로 비교했을 때는 서울이 제일 높아요. 지금 서울 집값이 제일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수 또한 제일 높겠죠. 그 다음 높은 게 세종이에요. 지금 평균이 지금 72.9인데 세종은 10.7이 되고 있어요. 경기도보다도 더 높은데요. 경기도도 지금 94인데 경기도보다도 높은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랑 서울보다는 가격이 좀 낮은 편인데도 주택금융지수가 높다 하면 이 수도권 사람들보다는 세종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조금은 낮으니까 이게 더 높게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최근에 주택 가격이 좀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PIR도 최근 들어서 조금 하락하는 지표가 나왔었고, 근데 K-HAI는 최근 들어서 증가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택 가격은 내려갔는데 금리가 아직 높기 때문에 K-HAI가 높습니다. 이 지표는 결국 대출에 관한 거잖아요. 대출이 부담이 아직까지 많이 된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아직 실거주자들이 주택 구입에 부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입주 물량이에요. 세종시 입주 물량을 또 같이 살펴봐야겠죠. 입주 물량이 적정 수치보다 확 높으면 전세가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가가 떨어지면 매매가가 떨어지겠죠. 그것도 같이 봐야 됩니다. 20년치로 봤어요. 평균으로 4,925세대가 적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3년도에는 1,782세대가 입주 물량이 잡혀져 있죠. 그리고 24년도에는 조금 더 지금 이번 연도보다 한 2배 정도 높아질 예정이고, 아직 25년도에는 이 정도밖에 안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계획되어 있는 입주 물량은 위험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 다음
미분양도 봐야겠죠. 미분양이 많으면 매매가는 확 떨어질 거니까요. 미분양은 보시면 이렇게 14년도부터 입주 물량이 엄청 많았는데도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곳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미분양이 이렇게 많았다가 쭉 떨어지는 거 보이죠. 그 다음은 거의 0에 가깝게 미분양이 거의 없던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조금 생겼다가 또 낮아졌다가 지금 또 최근에 생겼다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미분양이 세종시에서 전체적으로 86호가 있어요. 86호면 엄청 작은 수치로 볼 수 있겠죠? 표로 볼게요. 2월 달에 157가구가 미분양이 났는데 점점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지금 5월 달에서 6월 달에 확 눈에 띄게 좀 줄긴 했네요. 그런데 대전이랑 세종에 있는 아파트들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같이 살펴봐야 돼요. 이거를 보고 이걸 왜 살펴봤는지까지 말씀드릴게요. 대전 유성구에 있는 도룡 SK뷰 아파트랑 아까 전에 봤던 10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같이 비교해 볼 거예요. 연식도 비슷한 걸로 지금 비교해 볼 거고요. 여기 도룡 SK뷰가 파란 색깔 선이에요. 파란 색깔 이렇게 매매가 지수가 있고 세튼마을 10단지 더샵 힐스테이트는 보라 색깔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찍혀 있는 세모 있죠? 이게 실거래가가 된 금액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거의 이 선이랑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특출나게 튀어 있는 거래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 두 개 보세요.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대전에 있는 아파트랑 세종에 있는 아파트는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세가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세종을 분석할 때는 대전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종에는 입주 물량이 없는데 대전에 입주 물량이 엄청 많아. 그러면 세종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대구가 그렇잖아요. 대구랑 경산이 그런데 대구랑 경산도 바로 붙어 있어요. 대구가 입주 물량이 엄청 많고 지금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경산도 맥을 못 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전 미분양을 보면 지금 1729호가 있어요. 지금 빨간색인 거 보이시죠? 안전한 단계는 아니에요. 지금 최근 들어서 줄긴 했는데 그래도 좀 위험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도 보면은 평균치보다 지금 예정돼 있는 게 24년, 25년도에 평균보다 더 높아요. 입주 물량도 주의 있게 봐야겠죠. 그리고 세종시 전세가율도 봐야 돼요. 전세가율은 어떻게 해석할까? 이렇게 친절하게 적혀져 있죠.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적습니다. 이에 전세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매매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갭 투자자들에 의해 매매 가격이 움직이기도 하니까 주의하기 바란다고 적혀있네. 그럼 여기 보이시죠? 전세를 살려고 했던 실거주자들이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매매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실거주자들이 또 살 수 있다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수요자들이 결국 매매를 해야지 탄탄하게 올라간다고. 여기 보이시죠? 20년도 초에는 이렇게 46%까지도 올라가긴 했네요. 근데 평균이 43.8%고 그 밑으로 지금은 평균보다도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근데 세종시가 평균이 43%, 제일 높았던 게 46%다. 진짜 전세가율이 낮은 편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전 보세요. 대전은 75%가 그냥 넘었었잖아요. 이 보세요. 16년도부터 가격 올라갔던 거 아시죠? 이렇게 전세가율이 붙으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뚝 떨어졌고 그래도 50% 넘었네요. 평균 전세가율이 65.8%입니다. 그리고 실거주하려고 매수를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투자 목적으로 사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 특히 투자 목적으로 사시려는 분들은 이렇게 전세가율이 좀 붙어있는 지역을 사셔야지 투입하는 가격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지역 이거 살지 이거 살지 다 계산을 해보면서 어느 지역을 살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세종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대전까지 묶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오를 기미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살펴봤는데요. 제가 오늘 분석한 바로는 아직까지 탄탄하게 오르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려는 분들은 오래 묶어놓고 계속 사실 거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저렴한 금액이다 하면은 그 매물을 꼭 잡으셔야 돼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